네, 안녕하세요. 2000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 이어서 원래 하려고 했던 내가 3월 초를 기다리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원고는 제가 좀 사실 써놓은 것들에 의해서 좀 써보려고 하고요. 어쩔 수 없이 테슬라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테슬라도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거는 이게 많이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한 5년 전인가요? 테슬라와 이제 이런 비중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테슬라를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2차전지를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그때 제가 둘의 성장성은 뭐 어쨌든 높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내린 결정은 2차전지가 더 비중을 많이 하는 거였어요.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이유는 이게 세금 때문이었죠. 사실 22%라는 이익에 미국 투자 같은 경우는 많이 초과 수익에 이제 500만 원 이상, 200만 원이었나요? 지금 너무나 사실 금액이 작아서 기억도 못할 정도인데, 초과 수익이 나면은 거기에 22%를 세금으로 떼야 되는 금액. 사실 저는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커졌다 보니까 그런 세금 문제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차전지에 투자를 더 많이 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결과론적으로는 괜찮은 결과였겠죠. 제가 이런 소재를 투자를 해서 템베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뭐 테슬라는 좀 이제 워낙 풍파가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사실 2차전지에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테슬라는 $100 초반이 왔을 때 좀 매수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비중은 올라갔긴 하지만 2차전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지금 2차전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확정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 더 확실하기에, 이런 제 구독자분들 중에 혹시 테슬라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꼭 2차전지에 대해서 공부해보시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원론으로 들어와서 내가 3월 초를 기다린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1월 달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특히 LNF 주주 같은 경우에는 3월 초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레드우드와 지금 워낙 해묵은 이슈, 뭐 요거 저기 산업부에서 특허신 지금 뭐 해외 수출 승인 안 해주는데, 그것들이 IRA가 나오고 나서 ROI 관점에서 투자 비즈니스 모델을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3월 IRA 이후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뭐든지 나오더라도 그때 이후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금 더 중요하지만, 특히 또 에코프로비엠 하고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모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IRA가 끝나야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발표가 될 겁니다. 이거는 사실 IRA 이런 소재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셀 기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IRA에 따라서 이런 투자 규모나 합작 규모나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CATL과의 그런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더 드라이브를 걸지, 당연히 더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겁니다. 참고로 IRA 같은 경우는 3월 초에 나올 것이고, 여기에 보시면 잠시만, 제가 밑에 써놨는데 여기에 3월 말에 CRMA라고 해서 유럽 쪽에 나올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보고 맞대응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유럽에서는 IRA 다 아시겠지만 IRA의 피해를 보는 나라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그랬기 때문에 많이 이런 토론과 이런 보이콧을 하고 나서 그런 것들이 자기네도 CRM으로 맞불을 놓은 건데, 물론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런 광물 협약 같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서방 우방국들은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순서의 의미는 그런 것들도 엮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지금 너무 많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IRA의 잭팟 계약들은
이런 대부분들이 3월 초에 확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은 사실 근데 예상 외를 깨고 나섰던 것들이 포스코 케미칼이죠. 얘는 진짜 무조건 닭공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IR에 어떻게 나오든 어쨌든 뭐 최대한 이거 40조 규모 맞출게. 이건 내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다 알아서 할게. 왜냐면 그 이상의 훨씬 더 많은 규모를 할 것이라는 이런 의지와 캐펙스 투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겠죠.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양극재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양극재가 핵심 광물로 분류되면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지금처럼 똑같이 미국으로 수출해서 판매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미국에 공장을 굳이 안 지어도 양극재 업체들은 투자나 공장 운영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 LNF 같은 경우는 돈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예의주시해서 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근데 컨콜에서 나왔듯이 이런 많은 기업들이 직접 미국 투자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무조건 가긴 갈 겁니다. 다만 뭐 최종적으로 이런 양극재 맨 프리커서 단계 말고 최종적으로 양극재만 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사실 굉장히 원래 12월이었었는데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불확실성은 워낙 실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불확실성이 거치면 좀 더 이런 속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사실 뭐 예상했듯이 잭팟 계약 같은 것들도 전부 다 투자 같은 것들도 확정 짓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3월 이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것들 중에 하나는 IRA 잭팟 계약들 말고도 3월 1일날 인베스터 데이를 합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뭐 이 대략적인 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사이버트럭이든 모델2든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공장들을 발표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테슬라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세계 1위의 MS를 자랑하고 있고 당장 우리나라 LG 엔솔의 최대 고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장들을 분명히 발표할 것입니다. 최소 2개를 발표할 것인데 멕시코는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멕시코는 거의 확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가 아마 지금 인도네시아가 더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근데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뭐 나중에 되면 됐죠. 얘네들이 지금 기가 팩토리를 향후에 10개 이상 짓는다고 한 거예요. 2025년 이후에까지도 해서. 그래서 뭐 이번에 안 되면은 다음에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번에 만약에 한국이 되면 2차전지는 진짜 난리 나는 겁니다. 이게 생태계를 전부 다 이 한국 배터리에서 수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LG 엔솔을 비롯해서 다른 데도 다 날릴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애국적인 논리로 보게 되면은 너무나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인도네시아가 될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점점 더 뭔가 이런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조코이 대통령하고 이런 것들도 만나는 움직임들이나 해서 이런 한국을 해칭으로 해서 인도네시아로 좀 뭔가 흐름이 바뀌어가는 것 같긴 합니다. 거기다 또 여기서 그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런 인도네시아에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근데 LG 엔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LG 엔솔에서의 참여가 더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여기가 안 나왔네요. 여기 나왔죠. LG 인리장관에서 LG 엔솔 투자 철수설이 사실이 아니다. 곧 항물 방문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테슬라랑 한다는 전제하에 거기에서는 뭐 리튬 이런 광물 같은 것들은 얘네들이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이지만 아직 테슬라에서 완벽한 배터리 수율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LG의 역량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니켈 채굴부터 배터리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맡아주길 바라고 있지만 LG 엔솔은 여기에 깊게 참여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여기 장관은 투자 과정에 변한 거 없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LG 엔솔에서
좀 더 이런 협상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좀 튕겨보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굉장히 그 배터리에 대한 발표도 할 거예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어쩔 수 없이 4680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이런 수율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 지금 뭐 수율이 사실 안 나오고 있는 것은 팩트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 나오고 있지만 올해 말에 될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대략 양산이 될 건지 분명히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많은 이게 분분한 의견들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얘네들이 워낙 배터리에 관심이 있고 오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율이 빠르게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이게 게임 체인저죠. 2월 지금 상반기에 6월부터 하니까 6, 7월부터 양산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뭐 D- 뭐 한국 6개월 전부터인 지금부터는 충분히 이것들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계약을 나올 확률이 충분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이런 덴시티가 높은 NCMA 배터리가 탑재가 되겠죠. LG엔솔께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물론 대량 양산은 2024년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계약은 미리 할 겁니다. 왜냐면 한 번에 착장되면은 거기에다 계속 다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물론 얘네들은 당연히 사이버 트럭이, 얘네들 그것도 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이버 트럭이 지금 몇 년간 얘네들이 뻥카 날리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이런 배터리가 얼마나 많이 들 것이라고 예상했겠습니까? 거의 160kW 정도 이상을 평균 들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모델 3가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네들 거의 2배 이상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량 양산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당연히 얘네들이 배터리 업계의 의존도도 클 거고, 이런 생산량도 아무리 여기에 사이버 트럭이 뭐 몇십만 대 만들 수 있는 주문과 생산 캡 역량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배터리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680을 맞물려서 이런 것들이 대량 생산 속도에 맞춰가지고 내놓으려고 한 겁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다 사이버 트럭이 뭐 기술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하게 안 된다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사실 계속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왔긴 했었어요. 사이버 트럭 때문에, 이런 배터리 때문에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라고 한 겁니다. 아무튼 여기는 주 포인트는 배터리에 대한 발표들이 할 겁니다. 뭐 여기는 LG엔솔 밸류체인 같은 경우는 이런 주문에 대한 이런 의구심이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완전히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뉴스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뭐 지금 뭐 몇 개월 정도의 수요를 받았습니다. 지금 딱 요약을 해보면, 제가 맨날 텔레그램에 모델 3 Y 재고 같은 것들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아주 스트롱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럽은 양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중국은 사실 조금 아직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 3가 특히 Y는 괜찮게 나가고 있는데 주문도 꽤 나오고 있고, 하지만 가격도 다시 일부 50만 위안 정도 올렸지만 중국은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델 3의 디자인을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어서 공장을 좀 중지를 또 했죠. 이게 참 LNF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단기적인 실적에는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 몇 주 정도는 닫는다고 해요. 그래서 모델 3가 조금 외관이 바뀔 예정이 있습니다. 사실 7년 이렇게 됐으니까 바뀌긴 해야죠. 너무나 늦게 걸린 거긴 하죠. 아무튼 이런 것들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제가 내세운 가설은 두 개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 두 개가 다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는 꼭 이루어졌으면 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테슬라 공장이 한국에 됐으면 한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지금 더더욱 점점 제가 예상을 한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되면 대박이지만, 두 번째 가설인 것은 LG엔솔하고 테슬라 JV가 될 것이라는 이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반향이 클 거예요. LG엔솔 밸류체인이 다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은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권영수 회장이 깜짝 놀랄 만한 JV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들이 어느 정도 또 바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스토리상으로도 좀 맞물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할지 아니면 뭐 미국에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도 이게 또 개연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CATL의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가 이게 얘네들이 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광물 같은 것들도 전부 다
FTA 체결 국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파나소닉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는 삼성 SDI도 충분히 관련이 있고 테스트가 진행 중이기라 기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4680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착장이 착용이 되기 위해서는 거의 2-3년 정도의 테스트와 이런 설계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다만 이렇게 여기 또 근데 일렉트리인가요? 거기에서 또 나왔죠. 이런 LFP 배터리와 LG 엔솔의 관계가 테슬라의 LFP 모델 2에 들어갈 LFP 배터리와 LG 엔솔의 그런 뭐랄까 협력 관계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LFP가 사실 포인트라기보다는 LG 엔솔하고 너무나 사이가 좋다라는 겁니다. 거의 원통형에서는 얘네들이 거의 최고의 그런 생산 수율을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죠. 그래서 오창 공장을 본기지로 해가지고 이런 미국 공장이나 여러 해외 공장에서 수율을 굉장히 빠르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려움은 이 SK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LG 엔솔과 테슬라 역할입니다. 이거 대단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테슬라도 얘네들도 바보도 아니고 그것을 리튬도 그렇게 막 몇 조씩 들여가지고 인수를 하고 있는 마당에 거기다가 파나소닉이 또 생산 얘네들이 지금 막 엄청난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어디죠? 지금 뭐 사이버 트럭도 해야 되고 하니 뭐 세미 트럭까지 해야 되고 배터리가 지금 3Y하고는 몇 배 더 많은 그런 고용량의 배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네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수량에 워낙 한계가 있을 거고 엔솔에게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것도 합작을 하면 뭐 이득의 뭐 49%는 뭐 얘네들이 또 워낙 힘이 세니까 5대5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이익을 반으로 그냥 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포기한다? 그런 것은 뭐 LG 엔솔이 사실 협상을 하겠지만 완전히 지금 다른 데랑도 다 하고 있는데 뭐 서로 윈윈이고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네들이 제가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희망도 있겠지만 안 돼도 사실 충분히 LG 엔솔에서 MS를 전부점 더 가져가면은 LG 엔솔 밸류 체인은 더 좋겠지만 LG 엔솔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다 이런 것도 충분히 기대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이런 것들 3월 초에 IRA하고 3월 말에 CRMA 법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셀 투자들의 투자 확정, 이게 지금 제가 2월 중순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월 초부터 계속 IRA 이게 너무나 사실 저도 이게 타임머신을 타고 3월 달로 가가지고 사실 계좌를 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답답했어요. 근데 다행히 매크로도 좀 괜찮아지고 2월 달에 좀 더 구체화되어 있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배터리들이 올라주어서 감사하지만 이런 것들은 3월 초에 본격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크로만 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소재주들의 비즈니스 모델 조율이 ROI 관점에서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그게 투자 대비 효율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갖고 말씀드린 거고, 당연히 얘네들도 불확실성과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배터리의 세제 혜택을 얼마나 받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이게 사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소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빨리 오라고 하면서, 야 니네가 지금 25년도에 오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빨리 확정을 안 해줘, 너네 때문에 투자 못 하잖아,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12월 많은 분들이 12월에서 3월 미뤄진 것은 미뤄졌나 보다 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속으로는 이거 참 너무나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초 IRA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이때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양극재 투자하는 분들은 꼭 이걸 보셔야 돼요. 핵심 광물류 분류가 돼야 돼요. 그러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미국으로 수출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미국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월 1일 인베스터 데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월 초가 인베스터 데이를 비롯해서 IRA까지 있고 3월 초가 우리 2차 전지에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텔레그램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아직 그렇게 구독자가 많지는 않아요. 이게 다들 모르시는 분도 있고 이 텔레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결국은 제가 이런 것들은 향후에 이제 검증된 구독자들한테만 좀 제공을 하려고 해요. 지금 뭐 사실 저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따보봉 해주시는 분들은 저 너무 소심하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게 그럼 굳이 제 거를 팔로우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저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서 그런 공간은 제가 제 생각들을 지금 뭐 하루에 3-4개씩 남긴다고 하면 뭐 한 10개씩 이렇게 좀 더 트래픽을 늘려서 좀 더 제 생각을 많이 전달드릴 수 있는 채널로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아이 할 때 말 못할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들은 좀 이렇게 소수의 검증된 구독자분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은 제가 좀 더 편하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사실 원래 LNF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도 원래 예견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3월 달에 IR이 끝나고 나서 신청한다는 것은 사실 뭐 산업화하고 어느 정도 조율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빨리 전달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요즘에는 2차전지가 그래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어서 좀 기분은 좋고, 이런 부분은 좀 한번 말씀을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